안녕하세요. 대학생 투자자 매드입니다. 투자를 처음 접하게 되면 우리가 리스크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자할 때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투자금 5천만 원 이하면 갭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요새 제가 미는 것이죠. 항상 좋은 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가장 좋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나 5천만 원 이하면 2억에서 4억 정도 물건을 갭 투자로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 당연히 그것도 중요한데 저는 최악의 경우의 수를 알고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생각해 놓고 실제로 행동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갭 투자를 할 때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것이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고 특히나 그런 상황들이 왜 발생하는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구독자님께서 갭 투자 왜 추천하시는 줄은 알겠는데 역전세가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역전세는 2년 전 전세 가격보다 지금 갱신해야 하는 전세 가격이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3억 2천만 원의 집을 매입했고 전세를 3억으로 맞췄어요. 근데 2년 후에 전세 시세가 떨어져서 2억 7천만 원이 시세가 되어버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3억 원에 전세 살고 있던 분이 나 나갈 테니까 3억 원 돌려줘 하면은 새로운 전세입자를 맞춰도 3억 원을 못 주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왜? 현재 전세 시세가 2억 7천만 원이니까 3천만 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 아찔하지 않아요? 사실 전세가는 떨어졌는데 매매가가 상승했다? 그럼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왜? 팔면 돼요. 예를 들어 대치 음마아파트가 6억 원에서 4억 6천만 원으로 전세가는 떨어졌는데 매매가는 14억에서 19억으로 높아졌거든요. 그럼 최악의 경우 그냥 팔아서 전세금 주면 됩니다. 위 아파트 모두 전세가는 떨어졌는데 매매가는 높아져서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되는 상황은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모두 떨어졌을 때입니다. 지금은 엄청 핫한 송도지만 좋지 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더샵 그린워크가 18년 10월에 매매가 5억 4,900만원, 전세가 3억 5,700만원 정도의 시세를 기록했는데 19년도 7월에 매매가는 4억 8천만원으로 6천만원 정도 떨어지고 전세가는 3억 3천만원으로 2억 7천만원 정도 떨어졌어요. 매매가랑 전세가 둘 다 떨어진 거죠. 기존 전세 가격이 3억 5,700만원인데 현 시세가 3억 3천이에요. 전세입자 나간다고 하면 새로운 전세입자 3억 3천만 원에 맞추고 추가로 2,7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어떤 구독자님께서는 전세 못 맞추면 어떡하나요 하시는데 여러분 못 맞추진 않습니다. 좋은 가격으로 못 맞출 뿐이에요. 근데 만일 2,700만 원이 여러분이 필요한데 그 돈이 없다면 손해를 보더라도 팔아서 전세금을 돌려줘야 해요. 기존에 1억 9,200만 원 갭으로 투자했는데 결론적으로 4억 8천만 원에 팔아버리면 6,900만 원 손해보고 결국 전세금은 돌려주긴 합니다. 1억 9,200만 원의 내실 투자금이 들어갔으니까 전세금을 못 돌려주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럴 때 발생합니다. 3억 원에 매입을 해서 2억 8천만 원의 전세를 맞춰서 제가 요새 하는 2천만 원 소액 갭으로 투자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2년 후에 2억 7천만 원으로 매매가도 떨어지고 2억 6천만 원으로 전세가도 떨어져 버렸어요. 2억 7천만 원에 매도를 해도 2억 8천만 원 전세금을 돌려주려면 1천만 원이 추가로 필요한 겁니다. 그때 만일 자금이 없다면 이러면 정말 전세금을 못 돌려줍니다. 여러분, 전 사례와 다른 점은 둘 다 전세가와 매매가는 떨어졌는데 전 사례는 갭이 1억 9,200만 원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내 실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서 실투자금만큼 전세가가 떨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해결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갭 2천만 원으로 투자했는데 3천만 원이 떨어져 버려서 팔아도 전세금을 못 갚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진짜 못 갚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그 경매 낙찰가로 전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떨어지는 와중에 매매가와 전세가 갭이 작으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할 확률이 높을까요? 정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래도 주요한 원인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무조건 공급입니다. 최근에 임대차 3법의 영향으로 전국 전세 가격이 폭등 중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그 와중에도 가격이 하락한 곳이 있습니다.
과천과 하남 안 좋은 지역도 아니에요. 그럼 왜 떨어졌을까요? 과천시는 8,000가구의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오고 하남은 3,500가구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과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인데 바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지금 이사 가기가 좀 그래서 일단 전세 맞추려고 해요. 근데 경쟁자가 8,000가구입니다, 여러분. 입주하기 전에는 전세금으로 통상적으로 잔금을 치르니까 전세 꼭 맞춰야 돼요. 근데 경쟁자가 너무 많으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죠. 나는 맞춰야 되는데 경쟁자가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더불어서 인근 구축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면 가격 떨어진 신축으로 옮겨갑니다. 그럼 구축 전세 가격은 내 수요가 완전히 박살나 버리는 거죠.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부동산은 예측이 돼요.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게 뚝딱 되는 게 아니라 절차를 밟기 때문에 3에서 4년 후 물량은 대체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삽후고 완공되는 데까지 3년은 걸려요. 아파트 실거래가에 들어가셔서 입주 물량 누르고 원하는 지역 검색하시면 적정 수요 대비 공급 물량을 볼 수 있는데 왜 과천이 떨어졌는지 아시겠죠? 24년도까지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과천은 대세 상승기다 보니까 매매가는 소폭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도 매매가와 전세 가격이 떨어진 지역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세종시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이유인데 개발 호재 때문에 너무 많이 오른 지역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의사당이 이전한다니 서울까지 가까워진다니 호재는 많은데 아직 실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 대형 개발 호재가 일단 많으니까 가격이 올랐는데 이런 것들은 투자자가 쫙 빠지면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시에 빠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일전에 송도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핫한 송도지만 송도가 핫해진다고 이야기한 지만 1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개발이란 게 그렇게 착착 진행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송도도 매매가와 전세가가 많이 빠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진짜 많이 빠졌네요. 결론은 크게 두 가지 조심하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전세 맞출 타이밍에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은지, 공급이 너무 많으면 좀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는 혹시 지금 내가 매입할 지역이 호재가 많긴 한데 실현이 안 되긴 했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2억에서 4억대를 추천드리는 거예요. 특히 사회초년생 20대 분들한테 공급은 꾸준히 강조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언제 역전세가 나타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리고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려드렸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항상 리스크가 무엇인지도 체크하고 최악의 경우에도 내가 대비할 수 있을 때 진입하면 너무 좋겠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하고 진짜 돈 벌어봅시다. 안녕.